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지금 2주간의 스윙이 또 끝났고요. 이번 스윙도 잘 먹고 잘 놀고 돈 잘 벌고 갑니다. 이 사이트는 특히 같이 일하는 애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잘 있다가 갑니다. 원래 여기 방에서 컨텐츠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 옆방들한테 좀 민폐일까봐 못 찍었거든요. 소리가 옆방에 다 들릴까봐 못 찍어가지고 찍는 거는 플라이 아웃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2주 만에 오는구만. 아 근데 뭔가 사이트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춥네, 여기 퍼스가. 잠깐 누웠는데 바로 기절했네. 머리를 자르고 왔고요. 머리 자르고 장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바빴지? 아무튼 이번에 찍을 주제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악플 읽기입니다. 제가 악플 읽기 컨텐츠를 딱 1년 전에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1년이 지나서 악플이 좀 쌓였습니다. 또 사실 뭐 악플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안 좋은 댓글? 이 정도 수준인데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41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댓글도 좀 그쪽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PP를 입고 해야겠어. 이거를 입고 해야 약간 노동자 계급의 감정이입이 되면서 댓글을 더 잘 읽을 것 같아.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입는 PP이고요. 이제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준 페이슬립에 주 17시간 근무 후 총 세후 529.76불 받으셨구만. 마지막 보여준 거 YTD 이번 연도 어쩌고저쩌고 일단 이 점점점 좀 그만 써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댓글을 아련하게 다시는 거지? 아무튼 이게 뭐냐면 제가 541 첫 541 하고 페이슬립을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페이슬립이 이 페이슬립이에요. 제가 첫 스윙을 2주짜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2주짜리 페이슬립을 올린 건데 이 댓글에서는 이제 이게 2주짜리가 아니라 2달치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제가 이 페이슬립으로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제가 뭐 돈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얼마 받았다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올린 건데, 그리고 이 5페이 관련해서는 이미 저 말고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심지어 5 공식 오스트레일리아 계정에서도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이러는데 제가 이 당연히 들킬 거짓말을 왜 합니까 도대체? 뭐 제가 돈을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뭐 질투인지 의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팩트를 좀 말씀해 드리면 주 17시간 근무 후 529.76불 맞는데 이게 제가 맨 마지막에 받은 페이슬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딱 일주일치가 한 번에 페이슬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한 페이슬립을 다음 주 수요일에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첫 스윙 때 제일 마지막에 받은 페이슬립인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어요. 이거 시간을 다 합치면 17시간이죠. 주에 17시간 치가 맞는데 이 17시간은 이틀도 일을 안 한 겁니다. 하루하고 절반 일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니까. 저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월요일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6시간 절반 일하고 오후 비행기로 나가는 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고 절반치가 이제 페이슬립으로 온 건데 이 마지막 페이슬립을 포함한 그 첫 스윙의 총 금액이 4,724불 이겁니다. 솔직히 여기 댓글에서 2달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달에 4,700불 버는 거면 호주에서 못 살아남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일 최근에 받은 페이슬립을 또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아니 이거는 굳이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댓글이 어이없어가지고 공개를 할게요.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페이슬립입니다. 아직 페이슬립 2번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 페이슬립에 개인정보도 많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첫 번째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시간이고요. 일한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시급, 레이트가 시급이고 그 토탈 하면 이제 시간이랑 시급이랑 합산된 금액이 토탈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슈퍼인데 제가 굳이 슈퍼까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까겠습니다.
봅시다. 모든 걸 청렴하게 보여줘야지. 수퍼는 지금 2,000불 쌓여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그로스, 텍서블 그로스 여기가 이제 세 전금액이고 윗홀딩 텍스라고 돼 있는 게 세금 떼인 겁니다. 그리고 넷페이가 세후 금액이에요. 이 페이슬립은 다 일주일치짜리가 한 장의 페이슬립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받은 금액이 넷페이 세후 금액이 2,097불이고요. 이 에이전시에서 받은 총 금액이 2만불인 겁니다. 세후 2만불. 세금은 이제 3,500불을 뜯겼고 뭐 세전으로는 23,000불을 벌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치가 그 4,700불 페이슬립이면 제가 지금 파이포 일한 지 한 4달 정도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0,000불도 못 벌었어야 맞는 말이죠. 댓글대로 치면 이 정도면 좀 증명이 됐나요? 어차피 이 댓글 쓴 사람은 이거를 보지도 않을 거지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댓글에 날조를 해놓은 게 좀 짜증나가지고 최근 페이슬립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방금 이 댓글에 대댓글로 달린 댓글이거든요. 여기도 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2주 동안 100시간 이상을 해도 4,000불도 힘든데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래서 파이포는 사실 2주 동안 100시간이 훨씬 넘게 일하잖아요. 일주일에 77시간이고 2주 하면 154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댓글에 100시간 훨씬 넘게 일한다고 썼더니 100시간이면 고생 많으시네. 고생하세요. 눈웃음 확 아니 좀 제발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쓰세요 선생님들. 그냥 본인만이 아는 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본인만의 생각과 지식들로 이렇게 댓글을 쓰는데 세상은 상당히 넓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일주일 노는 동안 생활비가 400만원 듭니다. 근데 호주 물가가 너무 세서 400이 많은 건지는 좀 이 물가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이 물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주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다 만약에 호주에 일주일 동안 400만원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한국에서도 일주일에 400만원 쓰는 사람이에요. 호주 물가가 당연히 뭐 한국보다 비싸긴 한데 뭐 외식 물가나 이런 게 호주 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호주 여행을 한번 오셔서 마트 물가를 한번 봐보세요. 한국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소비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니까 뭐 일주일에 얼마 쓴다 이거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사실 진짜 아끼는 분들은 진짜 잘 아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호주 워홀로 평균 임금이 한 주천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에 400만원을 쓰면 이걸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악플은 아니고 좀 많이 달린 댓글들인데 비행기 값을 제가 파이포 일하는 거 비행기 값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근데 비행기 값은 당연히 제가 안 냅니다. 비행기 값을 제가 내야 되는 일이었으면 저는 이 일을 안 했죠.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뭐 비행기 값, 숙소, 밥 뭐 이런 거 그냥 다 대줘가지고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일하러 갈 때 그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는 제가 쓰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서 맥주를 사 먹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이트 안에서는 한 푼도 안 쓰고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닝 회사랑 항공사랑 아예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파이프 워커들 태워서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은 없고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으로 봐도 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출장비를 사비로 내지 않잖아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걸 제 돈으로 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행기값 질문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비행기값 관련해서도 이걸로도 또 사람들이 조롱해. 그냥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저 비행기값 맨날 내고 다니려면 저거 개손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댓글들을 다는데 당연히 제가 안 냅니다. 진짜 뭐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조롱과 멸시를 하려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현생을 좀 잘 사셨으면. 그리고 이거 5.1 하고 나와서 숙소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은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 할인받아서 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은 이런 쉐어하우스에 안 살고 뭐 그냥 일주일 나와 있는 기간에 호스텔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단기 숙소만 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뭐 발리를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차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을 때 좀 제 공간, 편안한 공간을 원해서 이렇게 쉐어하우스에 쉐어비를 내면서 살고 있는 거고 뭐 이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호스텔에서 지내거나 그냥 본인 선택에 맞게 본인 편한 대로 본인 취향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놈들 외노자한테는 시급 저것밖에 안 줘? 내가 비슷한 일 하는 사람 연봉을 하는데 저것 너무 진짜
너무 짜다. 이게 외노자라고 해서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서 시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급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일 하는 사람이면 마이닝 쪽, 파이포 쪽에도 워낙 직군들이 많으니까 사실 파이포 직군 중에서는 제가 제일 못 버는 거고, 뭐 다른 마이닝 쪽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나 TA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시급 40~50불부터 시작이고 뭐 한 80불, 90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직군의 문제지 그 외국인이냐 호주인이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돈 갖고 의심하는 건데, 아니 진짜 다들 속고만 살았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이가 없는 게 좀 이상 일주일에 200만원 이상, 시간당 36.5불, 하루 8시간, 주 5일, 총 일주 불 1460불, 즉 명세서는 한 달 월급인 듯.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주 5일 일한다고 말한 적도 없거든요. 저는 심지어 영상에서 하루에 11시간씩 주 7일을 다 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아주 뭐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자기만의 그냥 스토리를 써가지고 뭐야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데 이렇게 받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좀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댓글을 다실 거면 최소한 영상은 보고 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냥 자기 혼자 스토리를 써가지고 넌 틀려 이러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워홀 비자인가요? PD 수첩에서 대부분 남자들은 농장, 여자들은 홍등가에서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입니다. 잘 지내시길. 저는 이 PD 수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방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결론부터 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홍등가에서 일한다고? 호주에 홍등가 자체가 없거든요? 뭐 네덜란드도 아니고 호주에 홍등가가 없는데? 농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있는 경우가 많고, 뭐 그 비자를 따고 나서는 또 지역 이동해서 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을 하지?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되게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도 되게 열심히 살고 진짜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호주 워홀 오신 여성분들을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까는데 좀 진짜 직접 호주를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뭔 되도 않는 지들끼리 세상에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호주 가면 물란하게 논다, 뭐 결혼정보회사, 그놈의 결혼정보회사 정수가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그냥 현실 감각 없이 그렇게 현생을 못 살고 인터넷에서만 그렇게 하루 종일 댓글 달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한번 직접 와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좀 본받아서 본인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근데 저게 무슨 경험이 쌓이는 거임? 저 T라서 공감이 안 됨. 여기서 또 일반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MBTI를 한번 걸고 넘어지죠. 어릴 때 워홀 다닌다고 뭐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던 사람들 지금 보면 여자는 한국에서 결혼이나 하면 다행이고 뭐 다 개차반임. 그냥 네가 개차반이어서 주변에 개차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할 거 없어서 하는 호텔 외노자 청소하면 삶에 있어 어떤 사이트가 있고 어떤 지식이 쌓이나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되게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진중하게 쓴 척 하지만 아주 조롱하고 싶어서 안달난 의도가 숨어있는 댓글이죠. 이 경험 가지고도 되게 조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나 뭐 여행, 워홀 이런 쪽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댓글 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은 스펙이에요. 그냥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스펙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스펙도 당연히 경험이고 좋은 일 구하고 하면 좋은데, 그건 사실 저는 좀 경험을 큰 대전제로 본다면 그 스펙 관련된 경험은 소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댓글 쓰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할 시간에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격증 따는 거 좋지, 자격증 따는 거 좋고 좋은 회사 가고 다 좋은데, 그렇게 좋은 경험, 좋은 스펙을 쌓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은 직업을 구했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본인이 싫어하는 걸 몰라요. 내 취향을 몰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정작 행복하냐고 물으면 거기에 행복하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들 말대로 자격증 따고 뭐 시험 보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경험이면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죠. 우울증이 왜 걸리고, 우리나라가 왜 OECD에서 자살률 1위고,
출생률 꼴찌고 0.7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냥 이런 모든 수치들이 수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 인생의 주체는 난데 그 사람들의 주체에서 나는 없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경험은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뭘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는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고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 안에만 있으면 이런 경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일단 주변 사람들 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누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조금만 달라도 바로 손찌검 받고 다른 걸 다르다고 하지 않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뭐 워홀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거를 나와 보면 그냥 내가 너무 잘 보여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연고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낯선 곳에서 그냥 처음 1부터 10까지 그냥 나 혼자 다 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뭐 내가 행복하면 됐지 다른 사람 의견까지 필요해?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완벽한 조롱의 댓글이죠. 아니 저걸 하려고 호주까지 갔다고? 미치겠다. 하하.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 면접 볼 때 호주에서 뭐 했나요? 네,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이럴 거야? 일단은 전제가 대기업 면접이라는 게 좀 마음에 들긴 해요. 저를 대기업 인재로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뭐 호주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청소했습니다 라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포장을 해야지. 포장을. 사람은 포장을 잘해야 돼요. 호주에서 SNS를 관리하며 뭐 구독자를 얼마 모았고 인사이트 수치는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며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 실력을 쌓았고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 일을 구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였고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면접 스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우스 시터 콘텐츠 올렸을 때 달린 댓글들인데, 하우스 시터가 이제 집주인이 뭐 여행이나 이런 걸 가서 자리를 비우면 집주인의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집에 관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우스 시터라는 사람이 가서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집을 봐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해서 콘텐츠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을 사용하는 영상을 올린 거죠. 문화적 차이인가 자동차 관리를 맡겼는데 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면 하우스 시터 자체가 애초에 그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또 집주인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집주인들이 뭐 집에서 자유롭게 있어도 되고 너 편하게 있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써도 되고 뭐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줘요. 심지어 제가 했던 곳은 침대도 다 새 걸로 새 이불이랑 새 베개랑 이런 걸로 준비를 해줬고 뭐 접시라든지 이런 거 마음대로 써도 되고 집에 있는 과자 같은 것도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도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면 자동차 관리를 맡긴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사용하라고 말을 했다. 그 접시 네가 쓰는지 주인이 알기야 하니 남의 집에서 공짜 타령 크크크. 아주 조롱적이야 댓글이. 접시 내가 쓴지 주인이 당연히 알지. 남의 집에서 공짜 타령, 뭐 사전 협의하에 남의 집에서 집세 안 내고 공짜로 살면서 일을 해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좋지. 그럼 호주에서 기생식충이로 살아남기. 그래 기생식충이다. 그래.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이제 이런 댓글은 대꾸하기도 싫어. 그래 나 식충이야. 안녕. 그리고 이런 좋은 댓글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조롱스러운 댓글에 큰 타격을 안 입는 이유가 뭐 제 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굳이 그런 안 좋은 댓글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1불짜리 캠핑카 올린 콘텐츠. 이건 돈 주고 노동 대신 해주기 아님 2000km.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20km. 4일 안에 1950km를 가야 하는데 기름값도 내고 $4도 내고 뭐가 꿀이라는 건지 크크크크크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랑 저랑 관점이 다른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운전 자체를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로드트립 하면서 운전하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캠핑카를 돈 주고 빌렸으면 하루에 뭐 최소 100불은 넘었을 텐데 이걸 하루에 1불에 빌린 거니까
저는 당연히 좋죠. 원래 가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는 게 낭만도 없고 뭐 이건 사실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냥 노동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좋았어요. 캠핑카 로드트립을 처음 해봐서 저는 뭐 좋았습니다. 왜 워홀 얘기만 나오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음. 이 정도면 병인 듯. 인정. 심지어 워홀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병이며 무시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인 종특이죠. 맞아요. 사실 조언이 아니라 조롱이죠. 팩트는 한국 와서 아무런 스펙도 안 됨. 그 답글 스펙인데 결혼 시장에서 마이너스 스펙. 그냥 이거는 아까도 스펙 관련해서 말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스펙 거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펙 잘 쌓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이거는 제가 옛날에 단 댓글이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냥 거기서 살면 될 듯. 굳이 딴 나라 임금을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근데 왜 보셨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데 왜 보시는 거야? 왜 보시고 심지어 굳이 댓글까지 남기시는 거야? 여기 댓글만 봐도 한국 미래가 어두운 게 보이네. 남이 호주든 어디든 워홀 가서 이만큼 벌어서 살고 있다 하면 그렇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면 되지. 어떻게든 이 악물고 까내리려고 하고 물가도 그만큼 비싸다. 공과금 내면 없니 뭐니. 알아서 잘 사시겠죠. 왜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며 걱정을 하나요? 댓글 인생이나 제발 신경 쓰세요 제발. 이건 사실 제가 단 댓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제 마음을 잘 대변한 댓글. 뭐 이런 댓글들 외에도 댓글들이 더 많은데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댓글들도 다 이런 결이에요. 그냥 조롱과 멸시, 경멸 요런 댓글들. 뭐 사실 요즘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댓글창을 보면 다 조롱과 멸시, 경멸으로 가득한 댓글들이 대다수라서 그냥 현재 전반적인 한국의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것들이 조금은 긍정적이게 따뜻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댓글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댓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중에 가장 좋은 문화가 정문화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 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1년 만에 악플 읽기, 사실 뭐 이 정도는 이제 악플도 아니긴 한데 악플 읽기가 아니라 조롱 댓글 읽기를 한번 해봤고요. 1년 만에 다시 하면서 느낀 점은 1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변함없이 계속 안 좋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 뭐 옛날에 호주 워홀 다녀온 누군가한테 데이셨나? 그 정도로 좀 뭐 다른 나라 워홀들도 있는데 유독 호주 워홀이 좀 심해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주 워홀을 거른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워홀이나 유학이나 해외 생활, 여행 뭐 이런 타지 생활 하시는 분들 다들 진짜 열심히 생활하시는 거 아니까 뭐 이런 것들에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포함.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